안녕하세요. 마술하다 야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엄준영 마술사의 52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50이라는 서비스는 월 정액을 내고 카드 마술을 배울 수 있는 이 서비스인데요. 일종의 OTT처럼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여러 마술사들이 나온다거나 다양한 마술을 다루는 건 아니고 카드 마술 하나만 정통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1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이런 식으로 한 달에 6편씩 영상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영상 개수가 한 90개 정도 되고 시연 영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상들은 대부분 짧게는 20분, 길게는 한 40분, 50분 정도로 꽤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첫 번째 달을 지금 수강을 한 상태고요. 그 두 번째 달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첫 번째 달에서 다룬 내용들은 제 제목 정도만 언급을 할 건데 인더 핸즈 스프레드라고 있어요. 손에서 카드를 펼치는 이런 동작인데 사실 기술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그냥 누구나 한 번쯤 가볍게 스치고 지나갈 내용이라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더 핸즈 스프레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고 저렇게 했을 때 어떻고 느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더 핸즈 스프레드에서 스프레드 컬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연결되고요. 크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인더 핸즈 스프레드를 할 때와 스프레드 컬을 할 때 손 동작의 느낌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인더 핸즈 스프레드를 하거나 스프레드 컬을 하셔야 제대로 된 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중에 하나만 간략하게 저도 기존에 생각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인더 핸즈 스프레드를 이렇게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손 모양으로 할 겁니다. 엄지가 카드를 위에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고 있는 것보다 인더 핸즈 스프레드 한 뒤에 엄지만 떼주는 것만으로 해서 훨씬 더 긴장이 풀어지지 않나요? 이걸 보는 관객도, 하는 마술사도 훨씬 더 편안한 느낌으로 카드 마술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자, 아무 카드는 한 장만 골라보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 잡고 있는 카드를 관객이 빼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한 이 정도에서만 카드를 고르게끔 되니까 약간 폐쇄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지만 이렇게 떼줘도 훨씬 더 개방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연출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팁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관련된 팁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이야기할 게 많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이 끝이 나고요. 두 번째 영상인 스프레드 컬로 넘어가는데, 스프레드 컬이 독립된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앞에 했던 인더 핸즈 스프레드와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좋았어요. 앞에 먼저 서론으로 인더 핸즈 스프레드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스프레드 컬로 넘어가니까 되게 그 이야기 진행 방식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은 이제 트릭 스탑 트릭이라는 이제 카드 마술을 하나로 소개를 하거든요. 엄준영 마술사가 만든 마술이고,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다가 관객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멈추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카드 다 뒤집어 보니까 전부 다 같은 카드가 나온다라고 하는 마술 현상인데, 되게 잘 만들어진 마술이고요. 그리고 저도 연습을 해보면 야, 이거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트릭에서도 인더 핸즈 스프레드랑 스프레드 컬을 이용해서 훨씬 더 셋업을 단순화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까지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추가적인 생각이라고 또 영상을 퍼더 소치였나요? 또 영상이 하나 있는데 트릭 스탑 트릭에 대한 또 응용 연출, 셋업을 줄이기 위한 또 방법들 이런 것까지 디테일이 정말 계속 끝도 없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루하거나 너무 같은 내용만 얘기한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있을 때 카드 패드를 놓고 하는 것과 카드 패드가 없이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 가능하다면 또 카드 패드가 없는 상태로 마술을 해보는 게 꽤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다. 이 카드 패드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이 딱딱하잖아요. 미끌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놓고 잡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카드를 펼치고 어떻게 카드를 잡아야 하는지 세부적인 팁들도 여러 개를 또 알려줘요. 그건 듣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초급이든 혹은 중급, 고급 누가 들어도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제 영상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정리를 하고요. 영상의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의 영상이 원테이크로 촬영이 돼요. 원테이크라는 건 카메라를 켜서 녹화 버튼 누르고 마지막에 끝날 때 정지 버튼 누르는 그 영상을 한 편을 그 통째로 쓰는 걸 이제 원테이크 영상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달에서는 컷 편집이 들어간 게 살짝 하나가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시연 영상 말고요. 설명을 하는 영상들은 대부분 원테이크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게 뭐가 특별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원테이크로 영상을 촬영한다라는 건 지금 같은 어떤 속도의 시대, 유튜브나 릴스, 쇼츠 이런 영상들은 다 그 수많은 컷 편집으로 이루어진 영상들이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컷 편집을 통해서 영상을 보게 되면 말을 잘하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컷 편집이 없이 영상을 통째로 그냥 공개를 한다라는 건 영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머릿속에 자기가 말할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엄준영 마술사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처음 시작부터 중간 마무리까지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이야기를 잘 풀어가거든요.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런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보는 내내 되게 감탄했습니다. 말을 참 잘하시는구나. 원테이크로 촬영된 영상은 영상에 말하는 것만 제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청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컷 편집이 된 영상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원테이크로 촬영된 영상은 내용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달이 잘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만든 건가?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해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마이크입니다. 엄준영 마술사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그 다이나믹 마이크 혹은 콘덴서 마이크 그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이 거치대로 연결되어 있는 좀 큰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요. 중간중간에 있는 이 마술 시연 장면만 무선 마이크나 샷건 마이크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 외의 영상들은 다 이런 마이크를 따로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합니다. 이 마이크가 있게 되면 손 동작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더 약간 신경이 쓰이죠. 이 마이크를 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입이 약간 방향이 바뀌어도 이제 수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소리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무선 마이크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몸을 흔들고 해도 일정하게 소음이 되는 반면 소리가 약간 가볍고 근데 이런 마이크로 녹음을 하게 되면 소리가 훨씬 더 깊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 전달에서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약간 라디오를 듣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이용해서 원테이크로 영상을 촬영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영상을 보기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다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이제 보게 될 때는 자막을 켜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는데도 한국어 자막을 켜야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영상에 집중이 안 되고 계속 글자를 보게 돼서 자막을 안 켜고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마술 자료를 볼 때만큼은 저는 자막을 켜고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준영 마술사의 52 여기 있는 영상들은 한 번 보고 지나갈 내용들이 아니라 복습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첫 번째 달 영상을 다 정주행을 했지만 또 그중에 몇몇 영상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또 볼 수도 있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 제가 보고 싶은 부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지금 현재는 한국어 자막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스킵을 하더라도 오디오를 들으면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원하는 내용을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따로 영상마다 유튜브에 있는 타임스탬프 그 챕터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라서 영상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거나 이럴 때는 좀 아쉬움이 있다. 자막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딱 그 부분 하나였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꽤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그래서 24,000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보기에는 나중에 또 따로 이렇게 월정액 서비스를 안 하고 내용을 판매해도 좋을 정도로 깊이가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전체 내용들 무려 1년하고도 한 4개월치 분량의 90개가 넘는 영상들을 볼 수 있다라면 지금은 한번 이제 또 구독을 하셔서 영상을 보시고 취향에 맞으시면 계속 구독을 하시거나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엄준영 마술사의 52 리뷰였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달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내용을 보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또 소개해드리기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짧게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술하다의 야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